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금리의 변곡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리의 변곡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주도 업종의 변화 혹은 증시의 변곡점도 일맥상통하다는 뜻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금리의 급격한 인상, 페드의 자이언트 스텝이 올해 7월을 마지막으로 당분간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먼 미래는 그 누구도 모르겠으나 가까운 미래까지는 올해 7월에 만약에 7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면 7월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는다면은 6월까지가 거의 당분간은 마지막에 그런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텔레그램방에 제가 적어드린 분석글을 좀 보여드릴게요. 6월 13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에너지 대전환기의 핵심 키가 될 수 있는 만큼 기회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땡땡은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관점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을 필두로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장주들의 고평가 논란에 휩싸여 너나 할 것 없이 죄다 폭락한 상황입니다. 7월 FOMC 이후 11월 중간선거까지 강력한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정치 특성상 연준은 투표에 그 어떤 영향도 주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급격한 금리 인상이 발표된다면 7월까지 몰아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7월 FOMC를 기준으로 압도적인 성장 기업들의 주가 반등을 보고 있습니다. 핵심 기업들 슬슬 지켜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6월 13일에 처음으로 말씀을 드린 글이고 올해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완벽한 균형의 국가예요. 이 균형의 국가에서 선거에 아주 조금이라도 영향을 줬다가는 그 총알바지 신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몰매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페드도 이 중간선거에 되도록이면 영향을 조금도 주지 않게 노력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7월 이후부터 11월에 가까이 있는 FOMC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매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시장 같은 경우는 0.5%, 0.75% 정도의 금리 인상을 보고 있다가 실제로 뚜껑을 까보니까 0.25% 금리 인상 혹은 금리 동결을 한다면 과연 증시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저는 지금부터 조금씩 보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급격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7월까지 몰아서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6월에 자이언트 스텝 했죠. 7월에도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면 그때가 마지막 이제 급진적인 금리 인상이 될 것이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6월이 이미 금리 인상의 급진적인 인상 피크 아웃이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 21일에 LABU 매수했죠. LABU 매수했습니다. 미국 중소형 바이오 제약 기업 세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도 그러면서 6월 21일에 처음으로 이제 매수를 진행한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서 매수를 진행했느냐? 정확하게 여기서 정확하게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진행해서 지금 쭉 홀딩 중에 있죠. 지금으로서는 매우 큰 수익을 내고 있어요. 절대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제 매수를 진행했고요. 비트코인도 이때 비슷한 시기에 매수를 진행해서 현재 꽤나 큰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LA 비주 같은 경우도 현재 대략 한 65%, 현재 65%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좀 말씀드렸어요. 6월 22일에 그러니까 LABU를 매수한 그 다음 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은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을 낮출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워런 상원 의원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가장 나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경기 침체를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우려하는 강력한 금리 인상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금리 급등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살아나면서 증시가 크게 출렁일 경우 7월 FOMC 전후에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에티스, LABU, 야오밍바이오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미 세 종목 다 꽤나 크게 수익 중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LABU는 65% 수익이고요. 조에티스는 13% 수익입니다. 야오밍바이오 같은 경우도 18%, 18% 수익이에요. 따라서 꽤나 크게 수익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6월 17일에도 한 번 더 분석해드렸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가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도 신경 쓰고 있다고 처음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오로지 인플레이션만을 강조했었기에 꽤나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한동안 7월이 마지막일 수도, 어쩌면 6월이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도 급격한 금리 인상을 시행함으로써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경우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GLTS, LABU, 야오밍바이오 투자 중입니다. 말씀드렸죠. GLTS 같은 경우는 현재 13% 수익 중이고요. LABU 같은 경우는 현재 65% 수익 중입니다. 야오밍바이오 같은 경우는 18% 수익을 내고 있어요. 절대 매수매수 추천 리딩 아닙니다. 그리고 7월 3일에 이제 분석을 해드렸죠.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차트 분석을 해드렸어요. 이제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도 꾸준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초뉴 에너지 일봉 및 주봉입니다. 거리매매와 마찬가지로 저항 라인을 돌파할 경우 절묘하게 종가가 지지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매물을 벗겨내는 과정으로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주봉상 저항 라인의 코앞에 위치해 있어 추가 상승에 부담이 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흐름에 따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초뉴 에너지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다초뉴 에너지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약간 92% 수익 중입니다. 90% 수익 중이고, 거리매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하락해서 14% 수익을 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흐름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주봉상 저항 라인은 코앞에 있어 추가 상승에 부담이 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저항이 무엇이냐 그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딱 저항에 막혔죠. 저항에 막히면서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저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대응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BU도 이제 분석해드렸죠. LABU가 XBI의 세배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XBI로 해드린 겁니다. 투자 중인 LABU 세배 레버리지 ETF의 기초 자산인 XBI입니다. 저항 라인 돌파 후 지지, 재돌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N자형 파동입니다. 6월 17일에 형성된 전고점까지 거래량이 실리면서 조정 없이 돌파할 경우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추가 매수도 염두에 둘 만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LABU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6월 17일에 전고점을 돌파할 경우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렸었죠. 보시면 6월 17일에 전고점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날이죠. 이날 7.75달러가 전고점이었고 현재 9.3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0% 정도의 추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20%의 추가 상승이 있었죠.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추가 매수가 가능했던 자리이고 2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6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나스닥이 상승한 것으로 시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로 경기 침체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과 실제로 그런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투자자로서 이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디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단기적인 이슈로 그칠 것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리 금리가 상승해도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상승폭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긴 글에서 분석해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잠깐 넘어설 수는 있으나 결코 장기간 유지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시장이 이를 깨달을 경우 주도 업종 및 시장의 방향이 또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요. 우리 좋은마음 기분다 텔레그램 방은 필승 투자 학원입니다. 투자 학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7월 8일에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분석해드렸죠. 슬슬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바이오 ETF가 많이 올랐다 이런 기사가 떴었죠. 오늘 예상보다 못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스마트 머니들이 눈치채고 있는 듯합니다. 11월 중간 선거 이후로 미국 중앙은행은 웬만해선 금리를 급진적으로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완전한 균형의 국가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이기면 다음엔 공화당이 이기며 그리고 또 그 다음엔 민주당이 이깁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작년 3월에도 해드렸습니다. 다음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이길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공화당 관련 기업들, 공화당의 수혜 기업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작년 3월이었습니다. 공화당이 이길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를 무너뜨리는 것이 쉽지 않으며 만약 무너질 경우 세간의 관심사가 되는 것인데 그 총알바지를 미중앙은행이 하고 싶지는 않겠죠.
시장 예상치보다 약한 금리 상승의 최대 수혜 산업 중 하나로 바이오를 될 수 있습니다. 죄다 고평가 성장 기업들이 몰려있는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도 예상할 수 있겠죠. LLBU, GLTS, 야오밍바이오, 비트코인 투자 중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은 실제로 7월 4일에 매수했고 LLBU는 6월 11일 정확히 이날 매수해서 65%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7월 4일에 이제 매수를 한 것입니다. 보시면 7월 4일이면은 정확히 이날이죠. 이날 이제 오르기 직전, 오르기 직전에 매수해서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 있는 것이고 중간에 추가 매수까지 한 번 더 했어요. 이렇게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당연히 수익을 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급진적인 금리 인상이 이미 피크를 지나서고 있거나 아니면 조만간 피크를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는 딱히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맞아요. 다만 내년부터는 또다시 달라질 수 있겠죠. 중간 선거가 끝나면 또다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 금리 상승에 대한 그런 우려감을 조금 내려놓고 다시금 시장 예상치보다 금리 상승 폭이, 금리 인상 폭이 작아질 경우 어떤 기업들, 어떤 업종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증시의 변곡점이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상승, 금리 인상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LLBU, 바이오 기업들, 바이오 ETF, 다초new 에너지라던가 거린메이, 야오밍바이오, 우시바이오로직스, 조에티스 이런 기업들도 함께 좀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